주일 미군 사령관은 공군 3스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말반치가 세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된다. 한국이 일본의 전초기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이제 하와이에 있고 한국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어요. 둘의 관계가 상하 관계에 있지만 둘 다 포스타가 주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대등한 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주일미군 사령관은 공군 3스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군이라는 점도 그렇고 또 3스타라는 점도 그렇고 해서 우리보다 쉽게 말하면 말반치가 세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역현상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일본이 우리 한반도 작전에 있어서 군수기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탄약, 유류, 심지어는 거기서 폭격기가 떠가지고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자꾸 일본을 갖다가 공격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바뀌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전초기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연합사가 해체가 되거나 뭐 없어지고 뭐 병립형이 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4스타에서 3스타로 이게 낮춰지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미국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협의가 시간에 쫓겨서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데 북한이 앞으로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할까 안 할까, 6.25 때와 같은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할까 안 할까. 본인들은 뭐 안 한다고 그러는데 또 핵무기도 갖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북한이 큰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전작권 전환을 비롯해서 한미 군사관계가 이게 돈독해야 되고 한미 군사관계가 돈독하게 하는 그 중심에는 한미연합사가 있고 한미연합사의 중심에는 또 미군 사성장군이 연합사령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히 미국 정치인들은 내부 문제로 집중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그러한 조직이에요. 결국은 미군 사령관한테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억제를 책임을 지어준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오로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여러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미연합사라는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우리가 묶어놓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한미연합사령부는 바로 어떤 지휘 구조이자 실제 전쟁을 수행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사가 존재하는 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다시 안정을 되찾는 이런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사가 창설이 1978년에 됐는데 그 어간만 보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상당했어요. 판문점에서 미군들을 도끼로 살해를 한다든지 또 공해상에서 미군 정보함을 납포해가지고 미군들을 포로를 한다든지 수시로 남쪽으로 공비들이 침투해서 민간인을 죽이고 테러를 자행을 했어요. 그리고 미군 정보 정찰기를 격추를 시키고
이러한 그 긴장이 고조가 돼 있었고 70년도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훨씬 월등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어요. 우리 같은 세대에는 아직도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이러한 불안 속에서 한미가 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한미연합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연합사가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한 그 평화를 유지하는, 전쟁을 억제하는 그러한 조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사입니다. 전작권이 전환이 돼서 회수가 돼서 이것이 연합사의 해체로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 그다음에 선임장교라는 역할이 있어요. 한반도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엔군 사령부라는 거는 한번 만들기도 어렵고 그 유엔군 사령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러 나라가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 틀을 새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보든지 최근 전쟁들을 보면 유엔의 역할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유엔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하고 저렇게 대립 관계에 있는데 주한미군이 공공연하게 미국 정치인들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 영내 역할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연합사령부가 있으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역할이지만 연합사령관의 역할은 오로지 하나예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빨리 이겨서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이게 이 사람인 거야. 유엔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이 두 개의 임무는 엇비슷합니다. 두 개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 임무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우선일까요? 당장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암만 해도 전쟁 억제에 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연합사가 존재하고 연합사령관이 존재하면 그 연합사령관의 초점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고 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돼요. 그러면 그 미국의 정책이 뭘까? 한반도의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관심이.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10년 뒤가 되면은 한국군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더 넓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누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수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데 효율적이냐 하는 겁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CEO를 뽑는 경우도 많잖아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시키는 거고 아니면은 외국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면 계속 시키는 거고 못하면 바꾸는 거고. 이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통합이에요. 통합. 여러 기능들. 이거를 누가 잘 통합할 수 있는 거냐.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잘 따져봐야 됩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신에게